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일론 머스크 이야기와 반도체 쪽의 인력난에 대해서, 특히 이제 미국 얘기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겨우겨우 일단 제 일상은 스타링크에 이거 진짜 커스터머 서포트를 넣는 게 그 어그리먼트까지 다큐멘트를 다 찾아가지고 이메일 주소를 얻은 다음에 이제 트라이 했다, 연락이 안 됐는데 거기 어떤 티켓을 발행하라는 걸 찾아보고 뭐지 해서 이제 서포트에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FAQ에도 없는, 그러면 여기 클릭해서 이메일 보내라는 거를 겨우 찾아가지고 정말 꽁꽁 숨겨놨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겨우 일단 보냈으니까 새로 받던지 좀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제 그 일론 머스크 주식판 이야기를, 이게 좀 그러니까 SEC의 그 날짜는 그 어제 영상 보면 알겠지만 26일인데 이거 얘기한 거랑 다른 뉴스랑 그때 나오면서 정리가 좀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순차적으로 얘긴 하긴 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역시 제가 좀 정리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판 것으로 나타났고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듯이 대주주가 팔면은 금방이면 다 이렇게 나온다고. 아마 일론 머스크가 더 이상 after today라는 건 여기였으니까 토탈 한 8.5 빌리언 달러 정도? 이건 뭐 주식 산정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지만 그냥 대략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쉐어로는 정확히 9.6 밀리언 쉐어를 팔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아마 지금 일론 머스크의 지분이 한 15% 좀 넘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여전히 지배력에는 문제가 없고, 오늘 초반에 또 장 초반에 살짝 반등하긴 했지만 결국은 내려가긴 했지만 이제 불확실성이 좀 사라졌으니까, 그래도 워낙 장이 안 좋아서 그 여파가 있긴 했었지만 15%까지는 지배력에 큰 문제가 없고, 당연히 스탁 옵션도 있고 아마 판 이유에 대해서도 다들 이제 업데이트가 되는데, 아무래도 은행 측에서 계속 이렇게 마진하는 거에 부담도 있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어느 정도는 팔았어야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는 안 판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자금이 부족한데 더 팔았어도 자금이 부족하죠. 아마 어제 얘기했듯이 얼라이언스라든지 그렇게 조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딱히 우려할 만한 건 없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지금 이하로 일론 머스크도 그걸 알기 때문에 No further Tesla sale plan이라고 얘기를 하긴 했지만, 이 이상 내려가게 되면은 조금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굳이 그 영향력을 주식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나중에 지분이 일론 머스크가 상당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진짜 일론 머스크한테 작정하고 덤벼들어서 연합해가지고 했을 때는 일론 머스크의 의견이 테슬라에 못 먹혀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물론 일론 머스크가 다 알아서 그걸 계산해서 다 지금 저 정도 선에서 플랜하고 이걸 다 하겠지만, 저는 일론 머스크가 지금까지 테슬라의 엄청난 공헌과 리더십이 있기에 여기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발전에 일론 머스크의 영향력이 떨어질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괜찮지만 더 파시면은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거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오늘 재미났던 게, 그러면서 GM CEO, 그러니까 메리 베라죠. 도대체 메리는 돈을 얼마나 받을까? 많이 받으셨더라고요. 페이된 양이 보면 29.1 빌리언 달러를 벌어들이셨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사실 그 빵인데, 근데 자세히 보면요, 그건 아닙니다. 저거를 다 현찰로 받은 건 아니죠. 요즘 미국에서 그 연봉이 얼마냐 얘기하는 게 참, 특히 회사에서는 어려운 게, 기본급이 따로 있고 RSU, 그 스톡이죠. 주식 옵션으로 하는 거를 패키지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실제 메리의 기본급은 거의 2 밀리언 달러입니다. 이것의 베이스 샐러리가. 그 대부분은 이제 옵션이죠. 대부분 임원들도 그렇고, 그래도 참, 돈 많이 버시네요. 능력급 받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눈여겨볼 점이 뭐냐면, 일론 머스크를 굉장히 따라하는 면들들, 옵션에 있어서 퍼포먼스를 어떻게 측정할 거냐인데, 장부상과 그리고 전기차를 얼마나 EV 퍼포먼스에도
지금 이 옵션이 걸려있다라는 거죠. 그게 참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GM이 계속 전기차를 많이 팔면 팔수록 메리 베라의 CEO의 연봉이 올라가겠죠. 근데 다시 한번 미국은 베이스 샐러리가 따로 있고 옵션이 있기 때문에 참 그 본인 연봉을 어떻게 얘기하기도 쉽지 않은 세상이다. 한국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베이스 연봉, 보너스도 있고 주식 옵션부터 해서 옵션이 다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대치 보면 어마무시하기도 하고 당장 그런데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은 그래서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연봉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또 어떻게 보면은 또 적은 면들이 다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GM의 워커들을 얼마나 받나 봤더니 시간당 한 20불이 안 되더라고요. 이런 기사도 나오더라고요. 지금 멕시코에서 쉐비 실베라도랑 간판 모델인데 GMC 시에라 이런 것들이 멕시코에서 지금 어셈블 된다고 나오고 있는데 거기는 시간당 3불이랍니다. 3달러. 저렴하네요. 이게 참 미국에 있는 자동차 회사들이 안 갈래 안 갈 수가 없는, 근데 가게 되면은 노조나 진짜 똑같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는 어느 나라도 해외에 공장 짓거나 이러면 되게 파업하고 데모하는 것도 있는데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안 가기가, 제가 포드 마기 그거 미국 차 아니라고 그랬죠. 그 멕시코에서 생산되는 겁니다. 이 3달러밖에 안 되니 근데 미국에서는 20달러, 정확히는 17.50달러긴 합니다. 참 회사들의 이런 고충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가자니 노조나 이런 정치적인 압박, 경제적으로는 가긴 해야겠는데 근데 테슬라가 여기서 그 큰 공장을 짓고 그 정도로 생산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여실히 드러나는 면들. 혁신은 해야겠는데 혁신해도 참 그러니까 노조의 그 파워를 깎아먹게 되고 해외를 이전해도 깎아먹게 되고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앞선 임금이라든지 주식 파는 얘기, 주식 옵션 얘기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꼭 다뤄볼 필요가 있어서 일찌감치 전 알고는 있었는데 얘기하기가 조금 돈 얘기라, 특히 개개인의 연봉 얘기라 좀 조심스럽긴 한데요. TSMC 파운더죠.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께서 지금 미국에다가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진짜 비싸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과 한 일주일 됐나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서 지금 미국 내의 반도체 일자리 쇼티지죠.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은 사람을 못 구해서, 그러니까 인력난, 일자리 쇼티지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못 구해서 정말 힘든데 여기 사정이 여기도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는 참 쉽게 풀기 어렵다. 일단 미국의 인건비가 굉장히 비싼데 여기 키포인트가 다들 집에서 좀 이렇게 일을 하고 싶어 하지. 그러니까 텍 회사에, 빅텍 회사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들이 요즘 핫합니다. 이게 참 이 파운더리에서 일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 양산이라는 게 저도 그래서 그분들이 정말 존경스럽고, 실제 연구도 당연히 뭐 중요하죠. 저도 연구원이니까 연구를 하는 사람으로서 중요하긴 한데 정말 라인에서 그거를 관리 감독하는 엔지니어 분들한테 정말 존경을 다시 한번 표하고 싶습니다. 요즘 많이 고충이 있으실 텐데요. 왜냐하면 기존에 계신 분들은 아무래도 거기 이제 정착하셔서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움직이는데 요즘 신입들은 돈을 많이 안 주면 구하기가 어렵죠.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사람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경력이 이렇게 있진 않으니 사실 이 양산에 있어서 그런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저도 잘 알고 있고, 그런 분들 손에 의해서 결정적으로 제품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TSMC 파운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무래도 동아시아 국가들이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움직이고 으쌰으쌰, 그리고 사람들이 여전히 여기가 노동 집약적입니다. 아주 똑똑한 분들을 노동 집약적으로 갈아 넣어서 운영하는 데이기 때문에 미국에는 이게 참 맞기가, 미국 성향상 약간 좀 릴렉스하고 개인주의가 강한 여기서 이게 되겠나. 그리고 연봉을 참 그래서 돈 문제도 있죠. 근데 사실 이거 정당히 대우해주는 게 맞는데, 그래서 이제 칩 가격이 오르고 있고 연봉 구조도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여기. 그렇지만 여기 또 이게 상대적인 거죠. 요즘은 실리콘밸리 엔지니어들이 의사들한테도 불어물, 굉장히 전통적으로 의사들이 미국에서는 고소득자인데도
아마 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이게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요즘 대부분 많이들 또 재택근무를 하면서 주식 옵션 터져서 돈도 많이 벌고 돈은 돈대로 많이 벌고 아마 집에서 일을 해서 그걸 많이 이제 부러워하시는 것 같은데, 예, 다방면으로 이런 전체적인 이 동네 소식을 전달해 드리려고 그냥 이런저런 얘기를 꺼냈습니다. 이게 참 복잡한 문제인데요. 여튼 미국에서 이런 정리를 하면 반도체 쪽 인력난이 심하긴 한데 여기 쪽 일이 그렇게 쉽지 않다. 그리고 현재 미국 내 아마 파운더리들의 경력자분들에 대한 대우, 그리고 신입들에 대해서 돈을 많이 안 주면은 잘 오지도 않는데 거기 이제 그러니까 인력난이죠. 근데 그럼 또 기존 분들의 처우라든지, 사실 미국에서는 결국은 이직을 해야지 그게 제너럴하게, 한국과는 좀 다른 면이죠. 한국도 요즘 근데 많이 이직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직을 하면 할수록 연봉이 팍팍 뛰는 구조입니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회사가 참 잡은 물고기한테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직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연봉을 올리는 지름길인 것 같고, 대체적으로 여기에 인력난, 그리고 왜 이런 TSMC 파운더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런 것들이 잘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참 이게 조심스러운데, 그래도 저는 그런 분들이 정말 힘들게 현장에서 그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양산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은 테슬라의 놀라운 또 FSD 베타. 제가 완전 빠져 살고 있죠. 진짜 장난이 아니죠. 근데 단점도 있습니다.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확실히 쓸만한데, 역으로 얘기하면 쓸만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막 대놓고 이제 막 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들어오는 차들도 잘 보고 가죠. 대단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중으로 된, 이게 다 원웨이거든요. 이중으로 된 이런 차선에서도 이거를 알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상에서 좌회전인데도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저 오는 차 쓰는 거 보고 가서 여기서 차 보내고 좌회전하는, 이제는 단순 사거리가 아닌 이런 게 정말 놀라웠고요. 굉장히 이건 차선이 복잡하고 양쪽으로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 컨트롤이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일상적인 도로는 또 뭐 말해서 뭐합니까? 너무 잘하고요. 여기 이런 라운드바웃, 저번에 좀 여기가 아닌 다른 데서 시도를 했는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이거 아무렇지 않게 잘 하더라고요. 저 개입한 게 없습니다. 너무 쓸맛이 너무 나죠. 여기서도 좌회전 아주 여유롭게 하고요. 이게 잘 가다가 제가 또 한번 놀라웠던 점은 길이 살짝 이렇게 잘 보시면 살짝 이렇게 꺾여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면. 그래서 여기서 속도를 줄입니다. 얘가 살짝. 그리고 다시 올리죠. 그러니까 원래 30으로 오다가 보면은 이 앞에서 이걸 무작정 가게 되면은, 왜 여기 지금 약간 그런 연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돌에 이렇게 검은색으로 칠해져 있는 게, 차들이 빠른 속도로 가다 보면 무의식적으로 여기 이제 타이어를 긁게 된다라든지. 근데 여기서 그걸 보고, 이 미묘한 건데 이걸 보고 속도를 줄였다가 아까 들어가면서 이게 잘 이쁘게 빠져나가는, 사람도 저기서 주의하지 않으면은 그 돌을 치게 되거든요. 이걸 보고 간다라는 게, 진짜, 좀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전거들이, 오른쪽이 자전거 도로인데, 침범한다라든지 보면은, 살짝 여기서도 일부러 저 자전거나 여기 사람들 때문에 앞에 저런 약간의 또 장애물이 있죠. 저기 약간 아일랜드 같은. 근데 이걸 선을 넘었다가 피해서, 자전거가 들어가니까 다시 원 상태로 들어오고, 여기서도 살짝, 여기 보면은, 28, 30에서 살짝 속도를 줄여서 여기를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런 미묘한 것들도 이제는 컨트롤해서 길을 찾아간다라는 게,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참 고민이 있었는데 너무 대단하고요. 이제는 여기 공사 구간인데 콘을 박아놨거든요. 정말 공사 구간에 콘을 박은 걸 따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라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이 콘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하더라고요. 전에도 물론 전 버전에도 하긴 했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린 적도 있긴 한데 살짝. 근데 그렇게까지 이게 계속 시도해보면은 불안해서 쓰기가, 차가 이렇게 막 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전혀 문제 없이. 근데 여기서 제가 지금 어그레시브하게 지금 세팅을 해놨는데 보면은 갔다가 제가 좀 놀래가지고
손이 가죠. 근데 해제는 안 시켰습니다. 아니 여기서 그냥 쭉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여기서 왔다 갔다를 계속 차선을 막 변경하려고 하는. 이것도 내비게이션이 튀었나요? GPS가 튀었는지. 사실 그래가지고 해법으로 일단 양쪽 버튼을 깊게 눌러서 리프레시, 그러니까 재부팅을 하긴 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돌아서 또 이렇게 촬영을 하면서 알려드리게 됐는데, 저기서만 약간 아쉬웠던 점, 그 외에는 뭐 또 이런 길들은 너무 자연스럽게 너무 잘해서, 여기서도 좌회전하는 게 여기서 살짝 핸들을 좀 여기 박을 것 같으니까 얼른 여기서 오른쪽으로 살짝 꺾는 게 느껴졌는데요. 그래도 뭐 나름 괜찮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해서 잘 썼다라는 점. 오늘도 마지막으로 FSD 베타에 또 감탄을 하면서 여기 사람, 이거 사람 그냥 막 이렇게 지나가니까 여기서도 속도를 좀 감속한다라든지 상황을 보는 게 꽤 부드러워졌고, 정말 다시 한번 감탄을 금치 못하는 데다가 다음 버전이 또 어떻게 될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